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정리 및 배팅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이런 컵 대회들은 잘 배팅하지 않는데 연말 연초에 배팅할 것도 없기도 하고 제가 정배데이 뜨면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배데이 떴고 진짜 야무지게 준비해 왔으니까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최 기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합니다. 24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요. 6개 조로 일단 조별 예선을 합니다. 일단 조별 예선을 할 때 각 조 상위 2팀씩 올라가면은 12개 팀입니다. 16강 해야 되니까 3위 팀들 중에서 4개 팀이 와일드 카드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편성은 대충 보시고요. 뭐 우승 예상 팀들은 뭐 옵타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그렇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또 이게 체급을 그대로 좀 넣어놓은 거라서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순위대로 누르면은 웬만하면 들어오는 편이니까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조별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는 모로코, 잠비아, 말리, 코모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로코는 202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고요. 이번 대회는 개최국의 이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우승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팀이고요.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1위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2위 자리를 두고는 말리와 잠비아가 격돌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리는 유럽 리그 주전급 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조직력과 피지컬 면에서 조 내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핵심 미드필더 비수마의 컨디션 회복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잠비아 역시 공격진에 확실한 유럽파가 포진해 있고요. 조직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결코 약체로 치부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요 두 팀이 붙었을 때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2위 경쟁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코모로는 사실상 이거 뭐 최약체고 템백 수비로 무승부를 뭐 노리고 나올 것 같은데 뭐 스쿼드의 객관적인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6강 진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레벨을 따지면 뭐 모로코가 S급, 말리 A, 잠비아 B, 코모로 C입니다. 자, B조 볼게요. B조는 남아공, 이집트, 짐바브웨, 앙골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강호로 분류되지만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위상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공격진에서 살라와 마르무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수비 전환 속도가 많이 좀 느립니다. 이게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 전체의 무게감은 아프리카 상위권이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자, 남아공은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는 부족하지만 자국 리그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그 마멜로디 선사운스 그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함은 좀 덜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앙골라는 예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데요. 뭐 2위 경쟁권인 남아공과의 맞대결에서 승점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16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다크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짐바브웨는 존의 최하위 전력이고요.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뚜렷해서 조별리그 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A, 남아공은 B, 앙골라는 B, 짐바브웨는 C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조는 나이지리아, 튀니지, 우간다, 탄자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는 개별 선수의 몇몇만 놓고 본다면 명시상부 우승 후보급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운영면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면서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금 총평입니다. 그럼에도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불안이라는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에 조 1위로 통과한다? 튀니지가 1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튀니지 볼까요? 튀니지는 풍부한 대회 경험과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데요. 유럽 리그를 좀 치러낸 그런 자원들이 다소 포진해 있어서 미드필더진의 안정성은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순수 전력 체급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뭐 우승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창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유의 노련함을 바탕으로 16강 진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위 라운드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승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전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간다와 탄자니아는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상위 두 팀, 요 나이지리아와 튀니지에 비교하면은 다소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순수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냉정하게 조 3위를 차지하면서 와일드 카드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경쟁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티어는 나이지리아가 A 플러스, 튀니지가 A 마이너스, 우간다가 C, 탄자니아가 C입니다. 자, D조 보도록 할게요. 세네갈, 콩고, 베냉, 보츠와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네갈은 이번 대회에서 탑3 안에 손꼽히는 강력한 우승 후보 팀입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서 유럽 빅리거 주전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요. 이변이 없는 한 조 1위 통과가 매우 유력합니다. 특히 니콜라스 잭슨과 사디오 마네가 이끄는 전방 라인은 이번 대회 최강의 파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콩고 역시 유럽 중상위 리그의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합류해 있고 선수단 전체의 무게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다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좀 집중력 저하나 마무리 능력이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냉과 보츠와나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조 3위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력이 좀 다소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를 따져본다면 베냉이 보츠와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티어를 보면 세네갈이 S 플러스입니다. 우승 후보고요. 콩고는 A 마이너스, 베냉은 C 플러스, 보츠와나는 C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2조는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적도기니, 수단입니다. 자, 알제리는 최근 몇 차례 대회에서 부진을 좀 했는데요. 반등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 상위 리그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가운데 현재는 좀 세대 교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준 경기력들은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조 내에서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 가능성은 요 조에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면 이름값이 뭐지 싶은데 전반적인 전력은 매우 안정된 팀입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약팀을 상대로는 안정적인 승점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토너먼트 진출권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적도기니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팀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고 하위권 팀을 공략하는 대응력은 좀 있다. 그리고 대진운 또한 지금 그렇게 좀 죽음의 조라고 보긴 어려워서 지난 대회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코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단은 상대적으로 이 조 내에서 체급이 가장 낮고 특히 공격 전개에서는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템백을 당연히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 경기 모두 다 풀로 버텨내면서 16강을 자력으로 진출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티어를 나누면 알제리 A, 부르키나파소 A-, 적도기니 A-, 수단이 C입니다. 제일 좀 어지러운 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F조입니다. 카메론, 가봉,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는 유럽 상위 리그에서 활약하는 주적금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중원부터 수비 라인에 이르기까지 전력의 무게감이 고르게 높고 객관적인 전력상 16강 진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대회 직전 핵심 자원들의 부상과 안드레 오나나의 명단 제외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 등 지금 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주전급 선수들의 대거 이탈과 내홍이라는 악재 속에서 본선 무대를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고요. 가봉은 여전히 오바메양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현재 부상으로 오바메양이 나오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그 손흥민 친구 부안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가가 과연 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자, 모잠비크는 공격 전개면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수비 응집력이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지금 이 조에 카메론과 가봉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요 혼틈
혼란한 틈을 틈타 무승부 등의 이변을 연출한다면 조 3위 아니면 조 2위 이렇게만 16강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티어를 따지면 코트디부아르는 A+, 카메룬 B+, 가봉 B, 모잠비크 C+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팅 가이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 대회는 항상 좀 우승권 후보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하고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에 배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조별리그에서는 토너먼트 진출 확정에 따른 주전 선수들의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만약 강팀이 초반 2승을 선점하면서 조 1위가 됐다라고 하면 세 번째 경기에서는 전력 보존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접근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또한 16강 이후의 토너먼트 단계에서도 객관적으로 좀 전력이 열세인 팀들이 의도적으로 연장전 가서 승부차기 노리고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판 승부에서는 더욱더 무승부를 좀 생각하면서 배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토너 구간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 템백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팀을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모로코와 세네갈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하면서 이 두 팀을 중심으로 한 승마킹을 꾸준히 해주는 게 아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공격이 좋은 팀, 수비가 강한 팀, 공격이 약한 팀, 수비가 약한 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배팅 팁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인데요. 이 두 팀은 공격진의 화력은 우수합니다만 지금 수비 밸런스가 조금 안 좋다라는 지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골을 많이 넣는 대신 먹힐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오버 배팅을 조금 공략을 해보는 것이 또 이것도 배팅의 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네이션스컵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지켰고 이런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어딜 가도 못 듣습니다. 대신 저는 공짜로 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